자, 98쪽에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은 자 지정 목적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이 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중심으로 이용해라 이 뜻이에요. 자, 거기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가지 또 나눠지죠. 자, 그다음 관리지역 보시면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농림업진흥과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결국은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할 때도 있고 농림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할 때도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완충지다 이렇게 합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게 보존관리지역 보시면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자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음에 줄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일 때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해라 이 뜻입니다. 다음 생산관리,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 줄칩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 생산관리를 지정해라 이 뜻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줄칩니다. 도시적 편입 예상되는 지역 줄치시고 자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자 그래서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장차 도시적 된다는 것이고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한다는 뜻이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농림지역 보시면 줄칩니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까지 줄치시고 이런 곳으로서 농림업 진흥시키고 산림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림지역을 주로 지정하는 곳은 농업진흥지역 우리나라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가 있는 넓은 평야지대 있죠. 그게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그다음 보존산지 말 그대로 보존해야 할 산지입니다. 자 우리 설악산, 지리산 큰 산뿐만 아니라 산맥도 있고 또 창원시 주변에 산림상태 좋은 산지 있죠. 몽땅 다 뭐로 지정해놨다? 보존산지로 지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존하는 산지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곳이 농림지역이 지정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 자연환경 수자원 물에 관한 자원이죠.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 바다 같은 데 생산되는 각종 어패를 말하죠.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바다에도 지정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용도지역 세분에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이라 되어 있죠. 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거기 줄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되는 것이 전용 주거지역인데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 거기 줄치면 됩니다.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는 곳인데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예, 이게는 자 서울에 돈 많은 사람 사는 고급 단독주택들 있죠. 예. 그런 게 하나 얼마쯤 할까요? 뭐 대지가 한 200~300평이다. 거기에 뭐 아방궁처럼 지어놨습니다. 단독주택이. 그런 거는 200~300억 합니다. 예. 그런 고급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일종전용이에요. 이종전용은 공동주택 중심 거기 줄치고 중심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지정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여기는 고급 빌라들 예, 서울의 청담동 가면은 연예인들 사는 고급 빌라들 있죠. 그런 데 지정되는 거예요. 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게 줄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4층 이하를 말하죠. 자, 저층주택 중심 거기에 줄지시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자, 주로 2, 3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모이는 동네인데, 자, 우리 여기 하고 저쪽 편에 도로 있죠. 그 건너편에 단독주택 있죠. 저기 일종 일반이에요. 예.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거기 줄치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자, 우리 그 6층이나 7층쯤 되는 빌라들이 모인 동네 있죠. 그 빌라들이 앉아 있으면 벌써 2종입니다. 거기 6층, 7층짜리 있을 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중고층 주택 중심, 뭐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 앉았다. 몇 종이다? 3종이다 이 뜻이. 예. 그런 곳이고,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자, 준주거지역이다라는 것은, 자, 주거지역에다 더하기 상업지역 두 가지 기능이 혼재된 곳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기능도 들어가 있고 상업지역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재래시장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자, 도심, 부도심,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자, 창원시 도심 어디요? 뭐 이 중앙동 이쪽이겠지. 예, 중앙동 여기에 앞 큰 도로 저쪽 있죠. 그 큰 도로 양옆이 아마 중심 상업지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한 블록 우리는 뒤에 들어와 있죠. 이게 이런 곳이 대부분 일반 상업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근린 상업 지역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데, 자, 주택가 가까이 있는 조그만 상가지역 있죠. 그게 근린 상업 지역입니다. 유통 상업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데, 큰 철도역 주변의 상가지역이라든지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의 상가지역이 대표적으로 유통상업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하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창원시에는 전용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저 성산에 가면 공단들 있죠. 다 일반공업이에요. 전용공업은, 자, 여러분이 울산 같은 데나 포항, 포철 같은 데가, 저 포항에 가시면 엄청나게 공장이 크죠. 예. 울산의 현대중공업 같은 공장에 앉아 있는 자리가 대표적인 전용공업. 포철에 앉아 있는 자리. 자, 그거는 걸어서 못 다닙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공장이 큰지. 예. 버스를 타도 노선 한 5, 6개를 타고 가야 돼요. 예. 그 공장 길이가 버스 노선 한 5, 6개 됩니다. 그래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버스 한 5종류나 지나가야 돼요. 그만큼 공장이 큽니다. 그런 공장에 앉은 자리가 전용공업지.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성산에 각종 공단들 있죠. 다 여기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예, 창원은. 자,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자,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이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기능도 들어가고 주거지역 기능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기능도 들어갑니다.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공업지역입니다. 이 중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주변에 가야 봅니다. 저희 창원에는 중공업지역 보기 힘들죠. 전용공업지역이 없으니까. 전용공업지역에 큰 공장 주변에 가면은 여기에 전용공업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근무하는 사람도 집도 주위에 있어야 되고 상가도 있어야 되죠. 하층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전용공업지역 주변에 가면 있습니다. 자, 거기 중공업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 봅시다. 보전 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자, 우리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도시 내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산 중턱 이상 이 부분이 무슨 녹지다? 보전 녹지. 예.
자, 그다음에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내 논밭 지역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어디에 가면 논밭을 볼 수 있습니까? 진해 쪽에 가면 있겠죠. 그런 것이 생산 녹지. 자, 그다음에 자연 녹지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인데, 자, 녹지 중에 자, 개발할 수 있는 녹지가 자연 녹지다. 그러니까 자연 녹지는 산 중턱 이하 부분이나 나지막한 산지, 구릉지 같은 데 있죠. 자, 이런 것이 자연 녹지인데 마산 쪽이나 특히 진해 쪽에 가면 나지막한 산지들 있죠. 전부 다 자연 녹지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창원시는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자연 녹지가 많은 도시가 발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자,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 녹지가 없습니다. 서울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은 이제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원이나 저 울산 같은 데는 자연 녹지 굉장히 많죠.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시험에 묻는다, 안 묻는다. 이런 거 잘 안 물어요. 예. 그 왜 그럼 읽어주느냐?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공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용도적 지정 특성을 조금 이해가 되어야 책을 읽을 때 빨리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00페이지 보면은 도시공객 조례로 따른 세분화되어 있죠. 그럼 버리세요. 자, 그렇게 그 밑에 표는, 자, 뭐 여기에 있는 이 표죠.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에 가서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로 갑시다.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용도 지역 안에 행위 제한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행위는 건축 행위 제한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 제한의 원칙 읽어보시면은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법령에 정해놨다 이 뜻이고, 부속 건축물에 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따라라 의한다 되어 있죠. 자, 여기 봅시다. 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 행위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자, 행위 제한을 하는데 이 행위라는 것은 건축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 지역별 우리 21가지, 자, 용도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 일반 기준에 따라서 건축 행위 제한하죠. 그걸 뭐라 부른다? 행위 제한이다 이 뜻이.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 제한을 배운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21가지 지역별 건축물 용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거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101쪽에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이 하나가 있죠. 자, 그거는 5, 6월 달쯤에 한번 봅니다. 자, 그 밑에 3번에 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특례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면 용도 제한에 건폐율이가 되어 있죠. 자, 여기 질문 보시고. 자, 우리가 용도 지역 안에 행위를 제한한다 할 때 이 세 가지를 배운다는 뜻인데, 먼저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은, 자, 21가지 지역별로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정해놨어요. 자, 이건 뭐로 되어 있느냐? 표로 되어 있습니다. 표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표로 정해놨는데, 이 표에도 시험이 나옵니다. 오는데 못 맞춥니다. 이 책에는 언급도 안 해놨어요. 왜?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틀려야 됩니다. 못 맞춰 이거는. 이거 암기사항이 수천 개.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춥니다. 이래놔요.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자 우리 여기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물이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찾아라 이래놔요. 그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 숫자가 한 200개 돼요. 그거 외우면 맞춘다 이 뜻이에요. 그럼 표가 21개니까 수천 개 외워야 돼. 그냥 틀리고 마세요. 예,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책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아예 소개도 안 해놨어요. 예, 놓으면 틀리라고.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이라 들어가 있죠. 자, 건폐율 의 자 줄치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자 건축 면적 가로띄름 치고 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줄치고 자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폐율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자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강화,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자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밑에 이제 공식 있죠.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건폐율이라는 것은 풀어서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자 건축물의 안전 면적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 하죠. 건축 면적이 자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부른다? 건폐율이라 합니다. 이 그림 나타내면은 자 여기 주어진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200제곱미터가 있다. 자 여기에 건물이 100제곱미터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는 주어진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50%죠. 예. 그러면 결국은 건폐율이 50%다. 이 말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절반을 건축 면적으로 앉아 있다는 뜻이고 또 주어진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건축 면적이 자 20%다 하면은 주어진 대지 면적 20%만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00제곱미터 20%는 얼마? 40제곱미터짜리 건물 맞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는 최하 0%부터 시작해서 최고 90%까지입니다. 우리나라는 90%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축물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럼 200에 얼마? 180까지 건물이 안. 자, 그래서 땅값이 비쌀수록 건물을 크게 안 준단 말이에요. 예. 90%짜리는 평당 수천만 원씩 해요. 예. 자, 그러면 건폐율이 낮으면 땅값이 어떻습니까? 떨어져요. 자, 이렇게 이 건폐율은 3단계로 규정해 놨어요. 3단계로. 그래서 법에서 최대 기준을 정해주고 자, 법의 최대 기준 범위 내에서 자 대통령령인 영으로 세분 기준을 정합니다. 세분된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실제 사용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현장에서는 조례 기준을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떤 기준이다? 세분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보시면은 자 양갈로 이번에 건폐율의 최대 한도라고 되어 있죠. 용도 지역에서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구역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 각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세분 기준입니다. 세분 기준. 에 따라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것을 실제 사용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자, 거기에 법률의 범위는 그는 참고하시고 대통령이 정한 세분된 기준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을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종 전용은 50%, 자, 2종 전용은 50%, 대지 면적 절반까지 건축 면적을 쓴다는 뜻이고, 자,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은 60%죠. 대지 면적의 60%까지 건축 면적을 쓴다는 뜻이고, 3종은 50%, 대지 면적의 50%까지 건축 면적을 쓰는 것이고, 준주거지역은 70%, 중심 상업이 제일 높죠. 90%입니다.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축했습니다. 일반 상업 80%, 근린 상업 자 70%, 육통 상업은 자 80%, 공업 지역에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중공업 셋 다 70%, 녹지 지역,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셋 다 20%, 관리 지역의 보존 관리, 생산 관리는 20%, 계획 관리는 40%. 자, 농림 자랑경 보존 지역은 20%죠. 자, 그래서 이 기준 외워야 됩니다. 매년 냈는데 작년은 안 냈어요. 작년은 특이한 시험입니다. 중요한 거 다 빼버리고 택도 아닌 것만 다 냈어요. 자, 그래서 자, 올해는 이걸 낼 거예요. 그래서 암기 프린트 전주에 들었죠? 거기에 첫 페이지에 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우라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은 그 동그라미 2번은 한 3, 4에 가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양갈로 2번에 건폐율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 들어가 있죠. 자, 그것도 자, 3, 4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용적률에 관한 거 자 봅시다. 자, 용적률 그 용도 제한의 용적률, 자, 용적률의 줄치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갈로 떼놓으시고의 비율을 말한다. 자, 그래서 공식은 그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우리가 용적률이다 이렇게 합니다. 건축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리가 연면적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림 나타내면 이렇죠. 자, 여기 200제곱미터짜리 대지예요. 자,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각층 바닥 면적이 100씩이에요. 그럼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400이죠. 예. 400은 대지 면적의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200의 2배죠. 그래서 용적률이 200%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어진 대지 면적의 2배를 쌓아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200의 2배는 400이죠. 바닥 면적을 100으로 하면은 4층까지, 50으로 하면은 8층까지 올라갑니다. 자, 용적률이 100%다라는 뜻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1배를 쌓아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200의 1배는 자, 바닥 100으로 하면 2층까지 올라가죠. 50으로 하면 4층까지 갑니다. 그럼 용적률이 1000%다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0%가 1배니까 1000%는 10배죠. 10배를 쌓아올리라는 뜻이에요. 그 200의 10배는 얼마? 2000. 바닥 100으로 하면 20층. 50으로 하면 40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이유가 용적률이 높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용도지역에서는 최하 50% 줍니다. 대지면 절반 정도 쌓을 수 있도록. 자, 최고 1500% 줍니다. 대지 면적 15배 쌓을 수 있도록. 그러면 200의 15배는 3000이죠. 바닥 면적 100으로 하면 30층, 50으로 하면 60층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쌓아올리느냐가 뭐다? 용적률. 이것도 똑같이 법의 최대 기준
영의 세분 기준, 조례로 실제 사용 기준 하는데 역시 이것도 세분 기준 출제됩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밑에 보시면은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고 되어 있죠. 용도 지역에서 용적률은 다음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 특별시, 강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데, 자, 그 밑에 보면은 자, 대통령이 정한 세분된 기준이 있죠. 그걸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 전용은 50%에서 100% 이하라 들어가 있죠. 그 뒤에 큰 기준 외우면 돼요. 그럼 일종 전용은 대지 면적의 100%, 한 배까지 사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종 전용은 150%니까 1.5배. 자, 일반 주거지역은 1종이 200%, 2종이 250%, 3종이 300%, 3배까지 사올 수 있고, 준주거지역은 500%. 자, 그래서 5배까지 사올 수 있죠. 중심상업지역은 1500%, 그게 제일 높죠. 예, 15배. 일반상업 1300%. 13배, 근린상업 900%니까 9배, 유통상업은 1100%, 11배 사올 수 있도록 해주고, 자, 공업의 전용공업지역 300%, 일반공업 350%, 중공업, 자, 거기에 400%. 그 다음에 녹지는, 자, 보전 녹지는 80% 돼가 있죠. 80%는 대지 면적의 0.8배 사올 수 있도록. 자,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100%. 그 다음 페이지 보전관리 생산관리는 80%. 자, 계획관리는 100%. 자, 그 다음에 농림자랑경 보전지역은 80%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외우려 하지 말고 매일 20분씩 읽으라 했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한 6개월 지나면 다 외워요.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보충학습에 가시면 방제주 특례 찾았습니까? 3, 4,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되고, 3번에 용적률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되어 있죠. 자, 그것도 3, 4에 가서 한번 보고, 4번에 용적률 완화라고 되어 있죠. 그건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용도지역에 대한 완화 버리시고, 이번에 대지 제공 비율에 따른 완화 버리세요. 양갈래 5번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옆 페이지에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지역 행위자네. 자, 1번과 2번은 3, 4에 가서 배웁니다. 자, 8번에 도시지역에 따른 다른 법률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얘는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용도지구로 가봅시다. 용도지구. 교재의 100부 쪽에. 자, 봅시다. 자, 용도지구의 의 읽어봅시다. 용도지구란 토지역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다음에 줄칩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줄치고 그 옆에다 쓰세요.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함으로써 이 뜻입니다. 용도지역 기능을 정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용도지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용도지구는 도시기능 정진을 위해서 자, 용도지역과 병해서 지정되는 무가적이고 국지적인 토지용 규제제도다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용도지구다라는 것은, 자, 용도지구는
이거는 전국토 대상이 아니죠. 자, 필요할 때 지정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떨 때 이게 필요하냐? 용도 지역의 일반 기준. 자, 이 일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자, 문제점이 드러난다든지, 자, 부족한 점이, 자, 발생할 때, 자,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점, 부족한 점 이런 것이 발생하면은, 자, 여기에 보완시켜 줘야 되죠. 예, 보완을 시켜서, 자, 그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필요할 때, 이럴 때 필요할 때 지정해서, 자, 용도적 제한 세 가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자,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자, 건축해 하는 제도입니다. 강화 완화한다는 것은, 자, 일반 기준을 뭘 시킨다는 겁니까? 보완시킨다는 뜻이죠. 강화 완화시켜 보완시켜서 이 보완된 기준 가지고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지구는,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자, 이걸 강화 완화한 무슨 기준에 따라 건축합니다. 예. 자, 강화 완화한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도를 가지고 용도가 100가지 정도가 허용되는데 용도지역상, 자, 그런데 이걸 적용하니까 문제점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시설들은 설치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 70가지만 설치하고 30가지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설치 못하도록 용도 숫자를 줄이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강화라고 하고. 자, 또 부족한 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자, 부족한 점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가지에다가 한 20가지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완화. 이와 같이, 자, 이 세 가지 제한을 강화, 완화한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하는 제도가 뭐다? 용도지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이런 보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상호 중복해서 지정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은 지정되죠. 자, 그럼 용도지역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구로 보완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용도지구 하나를 지정해도 되고, 같은 용도지구를 여러 개 중복해도 어떻습니까? 된다 이 뜻이. 그래서 여러분 방금 거기에 밑에다가 상호 중복 지정 가능하다 그렇게 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책에도 확인학습에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용도지구 지정으로 가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필요하다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해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도지구 종류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외울 것도 없고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용도지역을 적용했을 때, 자,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 용도지구가 어떻게, 자, 강화 완화시켜서 보완시켜 주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자, 1번에 고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줄칩니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게 줄치시고, 자,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 고도지구다 이 뜻입니다.
자, 고도지구. 자, 건축물의 높이의 뭘 규제합니까? 최고 한도를 규제합니다. 최고 한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 이하로 즉 여기 10m면 이게 최고 한도예요. 자, 10m가 최고 한도 딱 정해주면 이 이하짜리 건물만 지어야 돼요. 결국 이 정도면은 자, 건축물 높이가 낮은 건물만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고도지구입니다. 높은 건물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고도지구가 어떨 때 보완시켜 주는지 대표적으로 공항에 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 관제탑이 있고 자, 비행기가 활주로 타고 날아가죠. 자, 그럼 활주로와 같은 방향에 여기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하면은 자, 이런 높은 건물이 들어가겠죠. 그럼 비행기 착륙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가 되니까 요보다 이렇게 낮은 건물을 짓도록 여기다 뭐 지정해버린다? 고도지구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완시켜준다. 예. 그럼 여기 낮은 건물만 들어와야 돼요. 예. 공항에 가니까, 김해공항 가니까 뭐 논밭밖에 없는데 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항을 설계한 사람이 정말로 말이 안 통한 바보가 설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항 때문에 2중 3중 돈을 지금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자, 부산의 원래 공항은 어디입니까? 김해공항 아닙니다. 어디? 수영공항. 1970년대까지. 그때는 어떻게 공항을 설계를 했느냐? 그 도시의 지도를 펴놔놓고 제일 중앙에 콕 찍으면 그게 공항 자리예요. 예. 그래서 부산시 행정지도에 제일 중앙에 딱 찍으니까 거기 오늘날 수영 쪽입니다. 자, 거기 공항이 있으니까 난중에 해운대 지역이 개발되고 들어가는데 자, 높은 곳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자, 그래서 결국은 공항을 어디로 옮겼다? 김해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 수십 층 되는 고층 빌딩들로 쫙 들어가 있어요. 서울의 원래 공항은 어디입니까? 김포 아니에요. 서울시 행정지도에 정중앙에 콕 찍으면 그게 옛날에 있었던 서울공항 자리입니다. 그게 어디냐? 여의도 섬입니다. 여의도. 여의도 섬에다가 공항을 설치하니까 강남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김포로 옮기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게 63빌딩 아시죠? 그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공항 설계는 모든 도시에 옛날에 설계했던 곳이 몇 개 도시가 있는데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광역시 공항이 어디냐? 울산시 행정지도 펴놓고 제일 중앙만 찍으면 그게 공항이에요. 지금 울산에도 딱 중앙에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항이 들어오면 주변에 전부 다 고도지구 지정돼 버리죠. 그래서 도시 발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고도지구 때문에 높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항 주변에 가면 이 고도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경관지구라고 되어 있죠. 경관을 보존 관리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인데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에 필요한 지구다. 그렇게 하시고.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라는 것은 강이나 호수를 말하죠. 자, 이런 수계의 수변, 물 주변입니다.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자,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특화 경관지구예요. 자, 경관지구는 시험에 주로 뭐 묻느냐? 종류를 묻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의 자자 동그라미, 시가지 경관지구의 시자, 특화 경관지구의 특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떨 때 쓰는지 봅시다. 자, 경관지구다 할 때 경관이란 말은 경치를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존시켜주고 관리해주고 형성을
만들어주는 지구가 경관지구다. 그래서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서울로 가시면은 서울시 시가지에 중앙에 관통하고 있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이게 한강이죠. 예, 한강입니다. 자, 서울시의 요 정중앙 이 부분이 용도적이 뭡니까? 중사업지겠지. 서울 도심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한강변 주변에 여기에 건물들이 이렇게 자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들어와 버리면 이 건물들이 강의 경관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가리죠. 여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도심 속에 건물로 인해서 이런 경관이 가려지는 것을 자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경관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강 주변에 이쪽에 이런 부분에 자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부분에는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때 여기다 이거 정해요. 그러면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경관을 가림하는 용도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되어버립니다. 줄여버려요. 그럼 설치할 건축물 숫자가 어떻습니까? 줄여버려요. 이렇게 해서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전관리 형성해 주는 지구를 경관지구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가면 서울에 강변공원 조성해 놨습니다. 건물 없어요. 아예 뭘 조성해 놨다? 강변공원 조성해 놨어요.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지정해 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경치를 볼 수 있고 또 관리해 주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지구를 뭐라 부른다? 경관지구.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예던 거는 지금 경관지구 중에 특화 경관지구 있죠. 이걸 예던 거예요. 11월 달에는 산지 자연경관지구를 예를 들어줬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보호지구 봅시다. 문화재 중요시설물 자 중요시설물은 줄치하자겠죠. 관로 안에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을 말합니다. 5가지죠.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및 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할 때 쓰는 것이 보호지구인데 보호지구도 종류가 3가지예요.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을 보호 보존할 때 쓰는 것이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위에 중요시설물 보호 기능유지 정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고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할 때 쓴다. 자,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우리 경북군 같은데. 자, 그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우리 청와대 같은데. 자, 그다음 생태계 보호지구는 우포늪 같은데. 그런데 지정한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보호지구는 문화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그 다음에 생태지역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보호 보존하려면 이런 시설이나 지역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야 됩니까? 건축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까? 없도록 해야 보호 보존되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지정되면은 건축물 용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사실상 설치할 건물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서울에 자 여기에 삼각산이 있고 삼각산 밑에 청와대가 있죠. 그럼 청와대 주변에 여기에는 자 이 청와대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보호해야 되죠. 주변에 건물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없습니다. 건물 없습니다. 청와주에. 예. 뭐 한때 뒤에 삼각산도 등산 못하게 했죠.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자 경복궁이 있죠. 예. 이 문화재단 말이에요. 그럼 경복궁 주위에도 자 건물들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용도가 여기 주거나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도시입니다 말이에요.
여기에 건물들이 들어와보면 문화재나 이런 거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사진을 보면은 이 경북궁 담벼락에 처음 다 판잣집 엮어서 집은 살았죠. 그게 문화재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5년 이후에 자 여기에 이걸 지정해 버립니다.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자 갑이 상업지역인데 자기 땅값이 한 40억쯤 됩니다. 이게 지정되는 순간 이 땅값 얼마? 건물 못 짓죠? 0원입니다. 0원. 자 그런 시절에 이거 나라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야 되죠. 요즘 해줍니다. 옛날에는 안 해줬어요. 그냥 지정해 봅니다. 지정하면 개인 재산이 날아가든 신경 안 썼다. 그럼 갑이 억울해서 그래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 그러면 아주 예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합시다 하고 그럼 갑이 어디로 갔고 남산 분실로 오라죠. 남산 분실이 옛날에 중앙정부 시절 때 사람 패는 곳입니다. 문이 착 열리면서 아주 예쁜 아가씨가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 따라 들어갔더니 커피가 아니고 코피가 터지죠. 사정없이 펴봅니다. 국가가 하는 일에 네가 왜 입을 대냐. 그 살기 위해서는 잘못해야 되죠. 1년간 정신교육 받습니다. 사람을 완전 미치게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암울했던 시대도 지냈어요. 자 요즘 이거 지정하면은 국가에서 뭐 해준다? 보상해 줍니다. 워낙에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여기에 도로대가 있고 여기도 도로대가 있고 천주차장, 광장대가 있죠. 아예 이 문화재나 청와대 주변에는 아예 건물 없이 이기지 들어와서 다 애워싸고 있습니다. 사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거죠.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 여 옆에다. 자 그런데 이 문화재인데 별로 가치 없어 보인다. 세월이 지났는데 이 문화재가 자 문화재로서 뭐 보물 등급이라도 올라가죠. 올라가는 순간 이 땅에는 뭐 정한다? 이거 정해요. 정해버리면 자 결국은 보상받겠죠. 보상받고 비켜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보호지구다. 자 그다음에 칠학지구라고 되어 있죠. 그거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 칠판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